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7월 말부터 9월 중순에 야외 활동이 가장 많고요. 또 기온이 상승하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때인데요. 네. 이 시기에 벌쏘임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 벌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벌독 알레르기 환자가 벌에 쏘일 경우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쇼크사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벌독 알레르기 여부는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수많은 양민이 미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학살 현장인 쌍굴다리 인근에서 정부가 주최한 첫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뒤인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노근리. 미군은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에게 무차별 기총 사격을 가합니다. 닷새 동안 공격에 150명이 숨지고 13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226명이 희생됐습니다.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던 학살의 진실은 1999년 AP통신의 특종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이 얘기만 하면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4년 국회는 노근리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11년 학살 현장 인근에 세운 노근리 평화공원은 한 해 15만 명이 찾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70주년인 올해는 사상 처음 정부 주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합동 위령제를 올리기 시작한 지 23년 만입니다. 노근리 사건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근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미군의 사격이 가능한 피난민 통제 지침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유족 보상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배상과 성의 있는 위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추모제 때 미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곳에 와서 헌화 분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유족들과 영동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아픔과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 2018년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려 죽인 사건이 일어나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양형이 과연 적절한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사체 보관실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이른바 유기견 냉동고 학대 사건. 사체 보관실은 영하 4도의 냉동고로 당시 센터장은 유기견이 열사병 증세를 보여 열을 내리기 위해 사체 보관실에 넣어둔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센터장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한 거라고 봤습니다. 수의사인 당시 센터장이 유기견이 죽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사체 보관실에 넣어두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센터장에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검찰은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봐서 약식 기소에 그쳤고 법원도 검찰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려쳐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최근 동물학대 처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사법기관이 동물보호법을 느슨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의사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반려동물을 항상 대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중 양형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비하게 반영이 된 게 맞아요.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 사건이었다면 달랐겠죠. 동물이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찮게, 좀 미흡하게 이게 적용이. 반려동물 인구 1,700만 시대.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사법적 잣대도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30년 넘게 문장대 온천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고 충청북도는 소모적인 저지운동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4년 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던 이른바 온천법 개정이 결실을 맺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두 번의 대법원 허가 취소 결정에도 문장대 온천 개발이 다시 추진되던 지난 2016년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온천 개발 승인 시 피해가 우려되는 자치단체와의 협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이른바 온천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역 개발 이익이 사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천법 개정이 용두 3위에 그친 가운데 충청북도가 이번엔 수질오염 총량제를 문장대 온천 논란을 끝낼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계획 2단계 지역에 충청북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로 하루 2,000톤 이상의 오수가 방류될 경우 한강 수계의 수질 오염도가 증가해 상류 쪽 온천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또 한강 수계 2단계 기본계획 시행으로 상주시는 반드시 충청북도와 개발 사업 협의를 거쳐야 해 문장대 온천 개발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또 목비 수질하고 한강 수계 목비 수질하고의 기술적인 검토와 행정적 측면을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북도민이 좀 반대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반드시 저지될 거라고 봅니다. 한편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상주시가 네 번째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반려돼야 한다는 40여 쪽 분량의 검토 의견서를 대구 지방환경청에 전달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 곳곳의 변화와 직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관련 인프라가 척박한 충북이 과학문화 지역 거점센터로 선정돼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영하 80도의 액체 질소에 뜨거운 물을 붓자 순식간에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만난 색색의 용액들은 마술처럼 색깔이 변하고 과산화수소에 세제를 넣었더니 거품이 용기를 뚫고 솟아오릅니다. 여기 만지면 굉장히 따뜻한데 이렇게 열이 나오는 바늘감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교통대에 찾아가는 과학교실. 도내 곳곳을 누비며 각종 과학 실험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줍니다. 천체망원경으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VR 체험은 짜릿한 즐거움도 안겨줍니다. 한국교통대가 과학문화 지역 거점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과학문화 사업의 한계를 느낀 과기부가 충북을 비롯해 경남과 대전, 부산 등 4개의 지자체를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과학문화 사업을 총괄하게 한 겁니다. 매년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학축제라든지 또는 민간의 자발적인 과학문화 활동들 그리고 이제 과학클럽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충북은 지역 내 인프라와 각종 과학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문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30대 카자흐스탄인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함에 따라 현재 충북 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모두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도민은 65명, 나머지 8명은 다른 시도 군인입니다. 오는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국제 행사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비 57억 원 등 사업비의 축소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들어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사업비 감축과 공익성, 차별화 방안 등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다시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7월 중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84.9로 6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도내 세계 시지역 3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4월 72.4까지 떨어지며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를 보인 후 80대를 회복했지만 정체 형상을 빚고 있습니다.